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대에도 충분히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해라는 건 핑계일 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어떤 것들은 70대에 시작해야 더 즐겁고 의미가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하면 대단한 것들, 그리고 그걸 해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법,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세, 그리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습관까지. 여러분은 몇 개나 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에 도전하고 싶으신가요? 끝까지 함께 보시고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아마 새로운 목표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어떤 분들은 70대에도 활기차게 살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며 스스로 한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실제로 70대에도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배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죠. 이분들은 특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작은 도전부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쌓이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것들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못하더라도 앞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70대에도 하면 대단한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유연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첫 번째,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르게 앉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척추가 굽고 허리가 약해집니다. 두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과 다리를 쭉 뻗어주는 동작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요가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근육을 늘려주면 관절 건강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 목과 어깨를 자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근육이 뭉쳐서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평소에 무릎과 발목을 자주 돌려주는 습관을 가지세요. 관절이 유연하면 걷기도 편하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몸이 유연하면 움직이기가 훨씬 편하고 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작은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70대에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잘 활용해도 정보도 얻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단한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을 배워보세요. 손주들의 사진을 예쁘게 꾸미거나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은 도전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새로운 문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같은 예술 활동도 추천합니다. 미술이나 음악을 배우면 감성이 풍부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5번째, 손으로 하는 취미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뜨개질, 목공예, 자수 같은 활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손 근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배운 만큼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70대에도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입니다. 첫 번째, 하루 20분만이라도 걷는 습관을 가지세요. 걷기는 무릎 건강을 지키고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력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 수중 운동이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물속에서 걷거나 가벼운 동작을 하면 관절에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가나 필라테스를 통해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이 유연하면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고 허리와 무릎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운동을 할 때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면 부상이 생길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운동을 선택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걷기가 어려워지고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세요. 두 번째, 하루 10분만이라도 다리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해보세요. 앉아서 발을 들었다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허벅지가 튼튼해야 무릎을 보호하고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근육을 유지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일상생활도 훨씬 편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면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5번째, 운동뿐만 아니라 영양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 칼슘도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나이가 많아도 꾸준히 운동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근육을 키우는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낙천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면역력도 강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라는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좋은 것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면을 찾는 습관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웃는 습관을 들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자주 웃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매일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좋았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기분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됩니다. 5번째, 너무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어떻게 즐길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삶이 훨씬 가볍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면서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5,000보 걷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같은 도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경험을 하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두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시도부터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반복하면 점점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도전하는 삶을 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새로운 경험은 삶의 질을 높이고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보세요. 여행을 가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습관을 가지면 나이에 상관없이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면 노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첫 번째,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모임, 음악 동호회, 등산 모임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무료 건강 강좌, 요리 수업, 공예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SNS나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 사회적 고립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꾸준히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먼저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언제 한번 보자라는 말만 하고 연락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는 노후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가족과의 연락을 미루지 말고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바쁘더라도 짧은 안부 전화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주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네 번째, 소소한 선물을 준비해 보는 것도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정성이 담긴 선물 하나만으로도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만나면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가장 가까운 존재인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미루기보다 먼저 다가가 보세요.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통이 많을수록 외로움 없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자원봉사나 사회활동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돕거나 청소년 멘토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료급식 봉사나 환경 정화 활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경험을 살려 강연이나 교육 봉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얻은 지식을 나누거나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문화활동이나 지역 행사에 참여해 보세요. 노인 연극단, 합창단, 전통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을 활용해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로 만든 목도리를 기부하거나 손편지를 쓰는 봉사도 가능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면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나 사회활동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잘 활용하면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부터 하나씩 익혀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활용해 보세요. 가족과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온라인 은행 이용법이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 방법도 익혀보세요. 직접 은행을 가지 않아도 계좌 이체나 공과금 납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컴퓨터를 활용하면 글쓰기나 사진 정리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컴퓨터 학원을 다니거나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을 위한 무료 강좌도 많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배워보면서 더 편리하고 즐거운 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책을 읽는 것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70대 이후에도 꾸준히 독서를 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무조건 어려운 책을 읽기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의 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소설, 역사, 건강, 자서전 등 다양한 장르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 지적 호기심이 유지되고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 책을 읽고 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기억력이 더욱 좋아집니다. 간단한 독서 노트를 작성하거나 읽은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네 번째,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인생 경험을 넓힐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지 않아도 책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더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을 찾아보세요. 책을 꾸준히 읽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사고력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훨씬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이라도 책을 읽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언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70대에도 외국어를 배우는 분들은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첫 번째,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관심 있는 언어를 선택해 보세요. 단순히 여행을 위한 회화라도 배우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일 510개의 단어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조금씩 반복하면 부담 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어 학습 앱이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외국어 강좌도 많습니다. 네 번째,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노래나 영화를 감상하면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콘텐츠를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외국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도전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캘리그래피 같은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손을 움직이는 취미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가지씩 배워보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여행은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드는 최고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첫 번째, 먼 곳이 아니어도 좋으니 가까운 곳부터 여행을 떠나보세요. 동네 공원, 전통시장, 유명한 사찰 등도 훌륭한 여행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간단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목적지, 교통편, 맛집 등을 미리 정하면 더욱 즐겁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혼자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여행하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여행은 추억을 만들고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여행 중에는 사진을 찍고 일기를 써보세요.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돌아보는 재미가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 두뇌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낯선 곳을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운동량도 증가하고 활력이 생깁니다. 여행은 나이를 떠나 누구에게나 좋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까운 곳부터라도 여행을 떠나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운동대회나 취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라톤, 배드민턴, 탁구 같은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70대에도 많은 분들이 실버 마라톤이나 걷기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미술, 요리, 사진 촬영 등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 대회에 참가하면 목표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단순한 운동보다 목표가 있으면 더 재미있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다섯 번째, 작은 도전이라도 꾸준히 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운동 대회든 취미 대회든 참여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즐기는 마음으로 도전하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도전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5천 보 걷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같은 목표를 정해 보세요.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를 기록하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목표를 공유하면 더 즐겁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전하는 삶을 살면 나이와 상관없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더 젊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취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목표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물 8잔 마시기, 매일 30분씩 산책하기,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자연스럽게 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도전하고 성취하는 습관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중 여러분은 몇 가지를 해내고 계신가요? 만약 아직 도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70대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활발히 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더 젊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 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꼭 도전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나이가 들면 크고 작은 건강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작은 통증 하나가 큰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기 증상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 치매, 골다공증 같은 질병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병들이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특히 조심해야 할 주요 질병과 초기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악화되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위험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70대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질병, 뇌졸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멀쩡하게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뇌혈관이 약해지면서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이 올 위험이 커집니다.
문제는 뇌졸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넘깁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단 몇 시간 안에 치료받느냐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하는 초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뇌졸중의 위험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제 첫 번째 증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뇌졸중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몸의 한쪽이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팔이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움직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는 것도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로 넘길 수 있지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시작했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다면 더더욱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뇌졸중은 혈액이 뇌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진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곧 더 심각한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또 다른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려고 하는데 혀가 굳은 것처럼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갑자기 발음이 이상해졌지라고 느낄 정도라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은 뇌졸중의 대표적인 초기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말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뇌의 언어 중추가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틀린 말을 반복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컵 주세요라고 해야 하는데 국 주세요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런 증상은 몇 분에서 몇 시간 지속될 수 있으며 방치하면 더 심각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뇌졸중은 빠르게 치료할수록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또 다른 위험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두통입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거나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이 들면 위험합니다. 단순한 빈혈이나 피로로 생각하고 넘길 수 있지만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뇌의 특정 부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어지러움과 함께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머리가 깨질 듯한 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뇌졸중 중에서도 뇌출혈이 발생하면 강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두통이 심하거나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동반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빠르게 병원에 가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회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뇌졸중만큼이나 70대에게 치명적인 또 다른 질환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은 초기 증상이 모호해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하거나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면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통증이 운동할 때 심해지고 쉬면 나아지는 경우라면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가슴 통증이 발생합니다. 만약 갑자기 왼쪽 가슴이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 증상이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팔과 턱까지 퍼지는 경우 심근경색 위험이 큽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평소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슴 통증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경고 신호입니다. 심장질환은 조기 치료가 핵심이므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질환의 또 다른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평소에 하던 일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로감을 심하게 느낀다면 심장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우리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쉽게 지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심부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나 발이 자주 붓는 증상도 심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이 부으면서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면 꼭 심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 건강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래라고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심장질환은 초기 증상을 놓치면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질환의 또 다른 중요한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왼쪽 팔, 어깨, 턱까지 퍼지는 통증입니다. 심장질환은 가슴 통증뿐만 아니라 팔, 어깨, 턱까지 퍼지는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왼쪽 팔이나 어깨가 이유 없이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계속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경을 통해 이런 통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턱이 뻐근하게 아프거나 치통처럼 느껴지는 증상도 심장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운동을 하거나 긴장할 때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쉬고 있는데도 이런 통증이 지속된다면 심장마비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증상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슴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 팔, 턱 쪽으로 퍼지는 통증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당뇨병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쉬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몸에서 다양한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 중 하나가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평소와 같은 식사를 하는데도 갑자기 살이 빠진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몸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이 높아지면 몸이 수분을 빼앗기면서 입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갈증이 심해지고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계속 목이 마른 느낌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물을 자주 찾게 되거나 건조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병원 검사가 필요합니다. 당뇨는 방치하면 신장, 신경, 혈관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단순한 갈증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나중에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뇨병은 초기에 혈당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의 또 다른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야가 흐려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의 망막은 혈관이 매우 가늘어 당뇨병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더 심해진다면 당뇨병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상처가 잘 낫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작은 긁힘이나 발에 물집이 생겼을 때 회복 속도가 늦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발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발끝이 저리는 느낌이 든다면 당뇨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뇨병을 방치하면 신경 손상, 혈관 문제, 심지어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식습관을 조절하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의 또 다른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입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면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신장을 통해 과도한 당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혈당이 높아지면서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을 가거나 특히 밤에 자다가 여러 번 깨서 소변을 본다면 당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신경이 손상되면서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처음에는 단순한 저림으로 시작되지만 심해지면 감각이 둔해지고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끝이나 손끝에서 저린 느낌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면 감각이 둔해져 상처가 생겨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과 손의 감각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조기 진단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혈당 관리만 잘해도 합병증을 막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과 함께 70대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질환은 무엇일까요?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한순간에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건망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점점 기억력이 심하게 나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주 하던 일을 갑자기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늘 가던 길에서 방향을 헷갈리거나 주방에서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지? 하는 순간이 많아지고 익숙한 행동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대화 도중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기억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판단력까지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 독서, 글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또 다른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조금 전에 들었던 말을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본인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무슨 요일이지? 라고 물은 후 몇 분 뒤에 다시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잖아 라고 말해도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안에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도 초기 치매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안경을 책상 위에 두고는 찾지 못하거나 냉장고에 휴대전화를 넣는 등 물건을 엉뚱한 곳에 놓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고 가족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지갑을 내가 가져갔지? 처럼 자신이 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지만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시간이 지나도 떠오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또 다른 중요한 초기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길을 잃거나 시간 감각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공간 감각과 시간 감각이 점점 약해집니다. 익숙한 동네에서도 방향을 헷갈려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나 공원처럼 자주 가던 곳에서 갑자기 길을 잃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지? 라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한 시간 감각이 흐려져 요일이나 날짜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라고 반복해서 묻거나 낮과 밤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속을 잊거나 오늘이 아닌 다른 날로 착각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변화라도 눈여겨보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 두뇌 활동, 사회적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꼭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질병은 무엇일까요?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조금만 넘어져도 큰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척추뼈가 약해지면서 허리 통증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친 적이 없는데도 허리나 등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프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골밀도가 낮아지면 키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키가 2cm 이상 줄었다면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척추뼈가 압박 골절을 일으키면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걷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어 병원 검사를 받기 전까지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목, 척추, 엉덩이뼈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엉덩이뼈 고관절과 골절되면 오랜 기간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이 약해지고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골절 후 회복 기간이 길어질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고 결국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강화해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실내에서도 미끄러짐 방지 매트를 사용하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막는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단백질,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은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주의해야 할 주요 질병과 초기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 치매, 골다공증은 초기 증상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조심하고 작은 변화에도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세요. 건강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 습관 개선을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지켜보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